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히말라야 지구조 도메인과 필리핀 해 지구조 도메인 사이의 버퍼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저는 퇴직하고 많은 심리적인 변화를 가졌습니다.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음악에 심취하였다가 이제 두 달 20일이 되면서 지질학으로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아시아를 포함한 지역의 지구조도가 되겠습니다. 유라시아판이 있고 이를 밀어붙여 변형시키게 하는 인도판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힘의 소스로서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필리핀 해판의 북서 방향의 운동, 그리고 태평양판의 서북서 방향의 운동 또한 동아시아의 응력 변화를 일으키는 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좁게 한반도와 일본 지역의 현재 지구조 체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동북동 서남서 방향의 히말라야 지구조 도메인의 힘과 북서 또는 서북서 동남동 방향의 필리핀해 지구조 도메인의 응력이 일본 열도를 경계로 하여 맞부닥치고 있습니다. 이 두 힘의 관계는 후기 마이오세와 플라이오세 제4기를 거치면서 한반도의 응력 상황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구조 공격과 후퇴의 개념으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새에 지진 포칼 메커니즘에 의해서 고한 포항 울선 지역의 응력 방향이 되겠습니다. 동북동 서남서 압축력을 지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층 구조 분석에 의해서 구한 응력 또한 이와 마찬가지인데 곳에 따라 남부, 북동남서 방향의 압축력을 지시하는 아주 특이한 이벤트들이 디텍트가 됩니다. 다음 그림은 제4기 층에서 구한 지구조 응력 사건이 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동북동 서남서 방향에 압축력이 있는가 하면 서북서 동남동의 압축력, 그리고 남북 방향의 압축력들이 있습니다. 현재로서 동북동 서남서 압축력은 히말라야 지구조 도메인의 응력으로 생각되고 있고 서북서 동남동 방향의 압축력은 필리핀 해판의 영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북 방향의 응력들이 확인이 되는데 이해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동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부한 말방 일대에는 동북동 서남서 압축력이 우세하게 작용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박종천 박사가 제시한 지진 포칼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1호부터 구한 최대 주응력 주계 방향은 동북동 서남서 압축력이 우세하지만 곳곳에 남북 방향의 압축력을 지시하는 응력도 확인이 됩니다. 활성단층으로부터 구한 응력들이 되겠습니다. 동북동 서남서 압축력과 서북서 동남동 압축력을 지시하는 활성단층들이 있고 각각의 운동 시점들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처럼 히말라야 지구조 도메인이 힘이 클 때는 필리핀 해판에 힘이 적게 작용하고 필리핀 해판에 힘이 크게 작용할 때는 히말라야 텍토닉 도메인에 힘이 적게 작용하여 마치 공격과 후퇴를 반복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두 힘이 합쳐져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왕산단층은
남북 방향의 응력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2015년 마츠모토 우에가 제시한 포칼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마모토 지진을 일으켰던 단층들을 추가로 얹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히말라야 지구조 도메인의 힘과 필리핀해 지구조 도메인의 힘이 구마모토 인근에서 만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서 말한 히말라야 지구조 도메인의 응력과 필리핀해 지구조 도메인의 응력이 있는가 하면 복합적으로 남북 방향의 압축력과 남북 방향의 인장력을 지시하는 초점기구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2016년, 2017년에 일어난 지진 사건 가운데 초점기구가 확인된 것들을 바탕으로 구한 응력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은 구마모토 지진이 일어났던 때이고 여기에 많은 지진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마모토 일대에서는 동북동 서남서 압축력이 우세하고 동부 지역으로 가면서 북서남동 또는 서북서 동남동 압축력이 확인이 됩니다. 이 두 응력은 각각 히말라야 지구조 도메인의 응력과 필리핀해 지구조 도메인의 응력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 2016년에서 2015년 사이에 지진 포칼 메커니즘으로 구한 응력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보면 비교적 적은 수의 지진 포칼 메커니즘 데이터가 확인이 되는데 그럼에도 구마모토 북쪽에서는 동북동 서남서 압축력이 확인이 되고 있고 태평양 지역에서 북서남동 압축력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규슈 일대에서는 북동 남서 또는 북북동 남남서 방향의 압축력들도 확인이 되는데 이는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응력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2016년, 2017년 응력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B도메인에서도 2016년에 북북동 남남서 방향의 압축력이 디텍트가 되었고 D도메인에서 2017년에 북북동 남남서 방향의 압축력을 지시하는 초점기구들이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 낯선 현상들을 보다 알기 위해서 더욱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류큐 열도, 오키나와 일대의 지진 포칼 메커니즘 데이터를 구하여 공부해 보았습니다. USGS가 제공하고 있는 지진 포칼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지진 포칼 메커니즘이 어떤 클러스터를 만드는가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 각각에 대해서 응력 텐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규슈와 마찬가지로 류큐 열도 북서쪽에서는 동북동 서남서 압축력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필리핀 해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하는 지역에서는 북서 남동 압축력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중간에는 북동 남서 압축력을 지시하는 지진 사건들이 확인이 되는데 앞서 본 규슈 일대의 상황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전체 유라시아 지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네로존, 이 지역은 크게 보아 히말라야 지구조 도메인과 필리핀해 지구조 도메인 사이에서의
버퍼존으로 인식됩니다. 물론 구마모도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 이 버퍼존의 폭은 매우 좁아드는 양상을 보여주었고 류큐 열도 일대에서는 보다 넓은 영역을 보여주는데 지진이 비교적 소강 상태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액티브한 지각운동이 일어나면 버퍼존이 좁아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반도 동남부의 제4기 지구조 사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동 서남서 압축력은 히말라야 지구조 도메인의 응력이라고 할 수 있고 서북서 동남동 압축력은 필리핀해 판의 영향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남북 방향의 압축력은 아마도 이 두 도메인 사이에서의 버퍼존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 규슈와 류큐 열도에서 발달하는 버퍼존이 어느 시기엔가는 한반도 동남부까지 이르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제 전공을 소개하여 기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